꼰대 아빠와 등골 브레이커의 브랜드 설전. 우리 한영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아빠와 이 아들이 해서 아들은 브랜드 점퍼를 사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꼭 브랜드가 중요한 걸 아니라는 걸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썰전을 벌이게 되는데 혹시 자신이 살면서 뭔가 이 아들과 같이 다른 친구들이 입는 것이나 아니면 유행에 따라서 이런 브랜드의 것들을 사고 싶어 하거나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어, 하랑이. 나는 없었어. 나는 뭐라 해야 되지? 브랜드 같은 거에 별로 신경을 그냥 안 쓰고 그냥 옷의 질만 보는 타입이라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옷의 질이 별로 안 좋으면은 안 입고 그래가지고 나는 브랜드보다는 옷의 섬유의 질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야. 나도 하랑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보면은 브랜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에서도 유행하는 브랜드가 한 번 있으면, 뭐 그 친구들의 거의 절반이 그 브랜드 입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의 유행을 타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고, 그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브랜드만큼 옷의 질도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그 옷이나 물건의 질이 좋지 못하다면은 그걸 꼭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적은 없지만 주변 친구들이 브랜드와 관련된 걸로 가족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이 현수는 아빠 상우 씨를 설득하려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만약 자신이 이렇게 가족을 설득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설득했을 것 같아? 하랑이. 나는 토론회 좀 할 것 같아. 막 일부러 자리를 저렇게 마련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앉아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볼 것 같아. 나도 하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 토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 것 같아. 왜냐면 프레젠테이션도 물론 너무나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그 프레젠테이션을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가족 앞에서 갑자기 그 PPT를 켜면서 발표하는 게 약간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그냥 서로 얘기하는 토론회나 이런 그냥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것에 결론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무슨, 보이스카우트 무슨 캠프가 뭐 이런 거 가는데, 집에서 안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또 한 번은 중학교 때인가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안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른바 단식 투쟁 비슷하게, 밥 안 먹고, 삐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게 됐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그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교 쌤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학교 쌤이 안 되고 집에 내려와 갖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뭘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PPT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그거를 부모님께 제출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결국은 이제 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로서는 저희 그 딸아이가 그 뭘 한다고 했을 때 그 뭐야 제가
동물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하는데 애가 햄스터를 기르겠다고. 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 기르고 싶으면 네가 나를 설득해 봐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그 왜 햄스터를 길러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또 주장하는 걸 논설문을 적어 와서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를 또 그거 몇 배 되게 또 반박하는 거를 반박을 하고 그럼 걔가 또 다시 열심히 또 재반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노력한 게 기특해 가지고 햄스터 기르는 거를 제가 아, 정말 싫었지만 허락을 했던 뭐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어쨌든 촉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등골 브레이커라고 책 제목이 아예 왜 등골 브레이커라는 제목이 붙은지 혹시 알아? 등골 브레이커가 뭐야? 약간 음, 조금 골치투성이고 약간 대학이 뒷목 잡기 하는 사람이요. 뒷목 잡기 하는 게 음, 등골 브레이커야? 등골 브레이커가 뭐야? 브레이커가. 부시는 사람. 어, 그러니까 등골 브레이커는 결국 등, 등골을 부시. 우리 한국말로는 등골 휜다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 네. 뼈 빠지게 일한다. 뭐 음. 등골 휘게 만들었다라는 분에서 너무 과중한 부담,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는 거는 부모를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때 이제 이른바 패딩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그 지금은 이제 또 한물 간 것 같아. 그 무슨 노스페이스 하고 뭐 아이다 뭐 이런 그 겨울철 패딩이 당시에 이른바 겨울 점퍼가 그냥 뭐 기껏해야 몇만 원, 좀 비싸면 뭐 한 1, 20만 원 하던 그런 당시에 그게 거의 막 7, 80만 원, 100만 원 막 이런 거가 한때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사려라. 그걸 입지 않으면 창피하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야, 이게. 등골 브레이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른바 브랜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고가 브랜드라는 것들의 어떤 그런 판매 전략, 소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게 이제 확장돼 가지고 브랜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 아빠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전략,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더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고가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쌤이 하랑이하고 하경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 첫 번째, 하랑이가 하경이가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부모님이 알아서 사줬기 때문에 굳이 하락이 하경이가 난 그렇게 뭐 브랜드에 난 집착하지 않아요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냥 부모님이 늘 사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뭐야 간절히 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알아서 부모님이 아이폰을 사주고 알아서 부모님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을 사주고 알아서 그냥 겨울 패딩으로 뭐 아까 말했던 그 아이다나 뭐 이런 걸 사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입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나 그거 사달라고 징징거리지 않아요. 이래서일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는 말 들어봤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 해서 이게 좀 될 만해야 시도하는 거지. 아예 안 될 일은 사람이 시도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랑이와 화경이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성격에 내가 어차피 말해도 내가 어차피 저항해도 이게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심포도. 심포도 얘기 뭐야? 서연아, 심포도 얘기 알아? 아니요. 몰라, 심포도 얘기를? 하경이, 심포도. 여우의 심포도. 알아요. 뭔 얘기야? 알긴 알. 근데 음.
사랑이 몇 년이야? 기억 여우의 신포도가. 없어.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를 먹어서 응, 포도를 먹을 포도를 않으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얘는 싶으니까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따먹고 싶었는데 못 따먹으니까 저거 분명히 실 거야. 라고 해서 이른바 정신승리. 어? 내가 저걸 못 먹는다. 내가 능력이 없어 못 먹는다 생각하면 너무 그 자괴감이 들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못 먹을 거야. 저 맛없을 거야. 라고 하면 정신승리라는 건데 혹시 여러분이 그 브랜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부모님 쫄라봤자 안 될 거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또는 여러분이 정신 승리를 위해서 브랜드 이런 거 따지는 거 안 좋은 거야. 난 품질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 뭔 말 이해가? 아니면 네. 여러분이 이른바 이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말고 그 친구 하나 있지. 태지? 태지처럼 네. 나름의 뭘 가지고 네. 신념, 자기 어떤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하경이는 어디에 더 가까워? 선생님 지금 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저희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겠지. 음, 뭐 하나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데 가장 음. 큰 부분은 사실 제일 첫 번째 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첫 하는데, 번째, 너가 요구하지 않아도 네, 부모님이 이미 주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네, 어, 네. 사랑이는 저는 첫 번째 약간 걸쳐 있는 느낌? 사랑이도 첫 번째 걸쳐 있는 것 같대. 음. 서연이는 어때? 서연이는 좀 이렇게 브랜드를 원하지 않나? 그렇지, 서연. 음, 막 원한다기보단 그냥 저도 음, 1번 같이 음, 이미 다 와 있고 이미 집에 음, 그냥 있는 음, 느낌이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른바 그 욕망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결핍,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부족하지 않으면 욕망이 생기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래서 난 욕망이 없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야. 단지 그 사람이 뭐 해보지 않은 것뿐이야? 부족해보지 않은 것뿐이야. 결핍되지 않은 것뿐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선생님이 이제 그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선생님 딸이 공부 못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설마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하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정말 공부를 못했을 때 그때 내가 그걸 정말 그 말, 공부 못해도 괜찮다는 말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마 못하라라는 걸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기본 깔고서 나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건 아닌지 그런 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토론, 다행히 하랑이와 하경이 집안 분위기가 토론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이 집안도 역시 그런 거고 해서 근데 이제 토론이 갖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까 이제 하경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낯간지럽게. 가족끼리 가족 앞에서 쑥스럽게. 당연히 그 힘들지 사실은. 그래서 꼭 그런데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갖는 뭐가 있다는 거야? 장점이 있을 수 장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과 이렇게 토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갖는 장점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이 갖는 장점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이 갖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책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이 갖는 장점. 떠오르는 게 없어? 어, 아, 일단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 하는 사람도 음, 미리 정리를 해놓으니까 발표를 하기가 편할 거고 음. 보는 사람도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시각적 자료가 있으니까 가독성이 일단은 높아져서 이해도는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게 지금 학교가 말한 걸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필요해.
근데 아마 하랑이 아까 얘기하는 투로 보면은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야. 이른바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뭐 또 들어오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이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모아져 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야. 반면에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미리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그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하게 얘기했듯이 이 애도 그러잖아. 많이 자기 공부를 하잖아. 전략을 세우잖아. 그것들을 정돈된 거를 내 보인다는 거야. 어? 그래서 토론은 쉽게 말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면 프레젠테이션은 함께 만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세일즈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이제 이른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사실은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야 친화력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굳이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 없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제한된 공간, 제한된 상황 이런 경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그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요소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나름의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팁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고 요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그 뭐야 모든 과제 모든 과제 같은 것도 있고 그 모든 과제를 바탕으로 나와가지고 어쨌든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괜히 그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역량을 사회가 요구해. 사회가.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른바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른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연봉의 수준이 달라져. 연봉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들도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프레젠테이션 자체의 기획과 그 내용 준비를 잘하는 사람과 앞에 나와서 쇼를 잘하는 사람. 프레젠테이션 일종의 쇼거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쇼기 때문에 그런 쇼를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재능이라는 건 그것도 달라. 사실은.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쇼한다는 것들이 그것도 대단한 재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뭐 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으나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표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준비는 잘하면서 나중에 이제 발표하는 데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괜히 막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그러고 막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하랑이 하고 소연이 하겠습니다. 하랑이. 너희들은 명품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떠한 철학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 학경, 나 혹시 질문 앞에가 끊겨가지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줘. 약간 명품을 살 때 그 자신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명품을 살 때 철학 얘기하는 거지. 응. 나는 일단은 되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물론 그래서 명품의 기준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옷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철학이 아직 있다기보단 그 부모님의 철학을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 물론 부모님은 나한테 항상 제일 좋은 걸 해주시려 해서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이 맞지만 부모님의
약간 철학은 부모님이 사는 걸 보면 나랑은 조금 다르게 이 자신들이 최소한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큼의 것을 하고 명품은 별로 사시지 않으시고 그 돈이 나한테도 그 돈이면은 다른 나라에 사는 너의 또래들이 얼마나 밥을 먹고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 네가 그런 소비를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서 지금 내게 되게 확실한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그런 철학을 옆에서 계속 보고 듣고 그것을 실제로 그 돈을 다른데 더 좋은 곳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시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그런 철학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철학은 있는 것 같아. 사연이. 음, 나도 명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명품 말고도 싼 옷들 중에서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옷들도 있고 뭐 다른 가방들도 그냥 인터넷 샵만 들어가도 예쁜 게 있는데 한 번씩 꾸미고 싶을 때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 차라리 나도 다른 돈으로 뭔가 기부라든지 해외여행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딴데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명품에 대해서 나는 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일단 뭐, 그걸로 자신의 그것도 일종의 패션이라는 그 일종의 자기 표현의 수단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가 내가 눈에 띄고 싶을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살 능력이 없는데 그걸 사려고 한다는 건 상당한 과소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 내가 이거를 이 돈을 주고 이 가격을 하고서 이 이 가격으로 이만큼의 행복을 느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일단 나의 입장으로서는 명품 옷이나 그런 집단이 나는 이끌리는 게 없고 그냥 명품 디자인이 좀 별로라서 그냥 그냥 나의 입장으로서. 선생님은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경험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인가 나이키가 우리 때는 최고의 명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이키가 명품의 축에도 못 끼는 건데 선생님들 때는 나이키가 어쨌든 최고의 명품이었는데 나이키를 집에서 사줄 리도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난 나이키를 난 안 신을 거다. 그래갖고 평생 지금까지 나이키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나이키 제품 내가 가져본 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티에 나이키 표시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왜 입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걸 산 게 아니라 아마 누구한테 뭐 누가 준 거를 뭐 이렇게 입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나이키는 내가 저기 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그게 그 내 마음이 뭘까를 들어봤을 때 아까 심포도 비슷하다. 자존심 지키려고 내가 나이키를 내가 안 신고 안 입는 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세팅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런 고가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까지도 사실은 내 안에 좀 이렇게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좀 이렇게 좀 폄훼하는, 뭐, 저 사람은 속물근성이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마케팅 전략에 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던가 합리적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시선을 뭐 드러내놓고 막 그들을 비난하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드는 생각 바뀐 생각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만약 그거를 가질 수 있었는데도 안 그 선택을 안 했을까라는 부분들 또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그걸 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억누른 거 아닌가. 그러면 그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이렇게 터놓고 그 갖고 싶어. 근데 못 갖게 되어서 너무 슬퍼.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갖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가졌을 때 행복해.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과거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차도 특별히 좋은 차 탈 필요 없어. 뭐 옷도 특별히 뭐 좋은 옷 입을 필요 없어. 뭐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정한 선에 대해서 그 안에서만 나는 그냥 만족하고 잘 살면 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이거를 그냥 강요할 수는 없다. 남에게 이게 최선이 이게 좋은 거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중이라면 엄마 아빠를 어떠한 방법, 어떠한 논리로 주장을 해서 설득을 시킬 것 같아? 서연, 나 질문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엄마 아빠를 어떠한 논리로 설득을 시켜서 이 패링을 살 것 같아? 계속 잘 끊기면서 들려서 한 번만 더 말해줄래? 지금 이 주인공이 지금 패딩을 사고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잖아. 책에서. 네. 서현이 너라면 어떠한 전략으로 패딩을 얻어낼 거냐고. 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리로. 음,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해도 될까?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설경, 나는 어 일단은 이 내 책을 읽으면서 놀란 점이 아버지의 되게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거든. 애가 약간 하는 말에 되게 강한 신념으로 애가 실망할 만큼 되게 굳센 신념으로 반박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했을 거란 그것의 성공 여부는 사실 확신할 수 없지만 나였다면 일단 처음에는 이 주인공과 똑같이 브랜드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겠지만 계속 아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나는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내가 이 패딩을 갖고 싶은 게 그 브랜드가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그냥 제품의 품질이라는 걸로 밀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아버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라 어떤 방법을 써도 쉽게 설득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 나였으면은 여기 주인공처럼 이 좋은 브랜드 예시나 사례 같은 거를 우선 들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한 품질, 장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제품을 얻었을 때에 대한 행복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이 패딩을 사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행복감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설득을 시킬 것 같아. 사연이 음, 생각해봤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나도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진짜 너무 강한 상대여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그냥 브랜드가 아니고, 나는 행복한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밀고 가는데, 만약 안 된다면, 그, 뭐라고 하지? 잠시만. 뭐라고 하더라? 아, 생각나면 천천히 해.
생각나면 또 얘기해. 음, 그러면 사랑이 진행해. 우선 응? 우선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돈을 빌려달라. 라는 식으로 내가 이거 꼭 사고 싶은데 아, 뭐야 사주면 좋은데 못 사주겠으면 빌려줘라. 내 나중에 꼭 갚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빠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 딸이 이른바 막무가내로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봐서 통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울면 그러면 논리가 통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는 방법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 또는, 지금 하경이하고 서연이 얘기 들으면서 이 책의 아빠가 너무하다, 신념이 너무 강하다 생각하면서, 야, 우리 딸은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아빠를 보면서 나도 이거 당연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아 하경이 소연이야 아빠를 잘 만났나 보지 아빠가 이러지 않나 보지 그런 생각을 좀 했게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 아빠가 안 통하면 우선 엄마를 내 편으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 편으로 즉 아빠의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쪽을 먼저 공략을 한 다음에 그 아빠를 포위하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좋은 팁이 됐어? 네. 저 생각났어요. 음, 단어는 모르겠고, 어릴 때도 느꼈던 건데, 그냥 모르는 주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얘기랑 친구들이 떠들게 되면 자꾸 이야기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음, 그걸 앞세워서 나도 이야기에 끼고 싶으니까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음. 선생님, 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뭐, 서현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논리야. 아, 아니, 내가 왕따 당한다는데, 자식이 왕따 당한다는데. 물론 뭐 이 아버지 같은 경우 또 그러겠지. 그런 친구들이라면 사귈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럼 차라리 왕따가 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사실은 이 책에 나왔지. 이른바 동조 현상. 동조 현상이라서 사람이 참 특이해.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 남과 달랐을 때 불안감을 느껴. 그렇기 때문에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근데 그걸로 다 설명이 되면 또 상관이 없어. 근데 또 묘한 게 사람들은 또 그 와중에 또 좀 뭐 하고 싶어. 그래서 개성을 또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명품 뭐 친구들이 가였다고 그 부모님들이 야 친구들이 가였다고 막 그럼 뭐라 그래? 야 그럼 너 친구가 죽으면 너도 따라 죽을래? 맨날 또 이러잖아.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개성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어떤 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 친구들은 다 뭐 학원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는데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또 전혀 또 이게 뭐야? 정반대 논리 갖고 또 얘기를 해. 그런 모순된 어떤 그런 분들,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에서 아까 명품에 대한 태도라는 점에서 하랑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명품의 가치를 인정한다. 라고,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예요? 그 명품을 사는 사람들, 그 명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 제 입장에서는 음, 뭐 사실 그냥 똑같은 가지고 오시고 그냥 선 쪼가리고 그렇긴 한데 음. 근데 그 명품이 가진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어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 하거든요. 가치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라고 벌써 말을 해놔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근데 그 사는 네. 사람들만 알 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이 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소연이는 내가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니요. 소연이 명품을 사봤으면 한번 네가 얘기를 해보라고. 명품 아, 그냥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거를 했다는
그 이름값 그런 것도 있을 그런 게 때문에 비싼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사는 사람들의 그거는 그게 내가 그거 샀을 때 나도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사는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치. 그 기분이 그게 왜 좋겠냐라는 거지. 내가 이거를 살 만큼 음. 여유롭거나 내가 이거를 자랑할 수 있다는 좀 더 우월감 이런 걸 느껴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너희들은 못 사는 건데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라는 이른바 구별식. 어? 그리고 이제 이른바 명품이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내가 나를 설명할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딱 끼고 있는 안경이 명품 안경이야. 남들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안경 쓰고 있는데 이 사람 안경이 뭐 1000만 원짜리야. 뭐 몇백만 원짜리야. 그걸로 뭐 시계, 명품 시계. 아니면 무슨 명품 양복. 뭐 여자들은 이제 뭐야? 명품 백 하나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 그 백을 하나 딱 갖다 들어 놓음으로써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과시, 뭐 자동차, 아주 비싼 자동차를 딱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와 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짜릿함,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막 귀족들이 누리던 너희들 평민과 난 달라. 라는 어떤 그런 그 차별화되는 그 것들이 명품을 사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인가? 그게 맞나? 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 들어봤어? 싼 네.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명품은 명품 값을 한다. 괜히 명품이 아니다. 그게 그만큼 뭐야? 품질이 뛰어나다. 아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싼 거 사가지고 얼마 못 입고 저기 하느니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옷, 좋은 옷 사가지고 그걸 계속 입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라고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또는 요즘에는 더 나가서 명품 재테크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 네. 네. 서현이 명품 재테크가 뭐야? 그, 산 다음에 더 비싸게 올려서 파는 거죠. 그렇지. 내가 명품백을 뭐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우리가 5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5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야. 500만 원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600만 원 받고 팔 수도 있고 600만 원 받고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500만 원을 갖고 샀는데 나중에 450만 원 받고 팔 수가 있어.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이 지불한 건 얼마야? 500만 원 받고 샀는데 450만 원 주고 나중에 팔 수 있으면 쉽잖아. 500만 원 빼기 50만 원. 50만 원이잖아. 근데 그 50만 50만 원을 투자해서 자기가 그동안 뭐 했다는 거야? 행복감을 누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살만하지 않냐는 얘기야. 말 돼야 안 돼. 알죠. 네. 500만 원을 갖고 내가 그거를 500만 원을 내가 그 백을 사서 소비하는 거는 너무 과한 비용일 수 있지만 500만 원 사서 나중에 450만 원 팔면 내가 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요즘에 이른바 그 뭐라고 그러지?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하나? 뭐 신상만 나오면 사는 사람들 있거든. 아, 핸드폰 뭐 바로바로 바꾸는 사람들. 근데 그 네. 사람들이 보면은 핸드폰 바로 바꾸면 뭐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150만 원, 200만 원 쓴 거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 150만 원 갖고 사가지고 한 6개월 쓰다가 그걸 한 뭐야 12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다시 판다는 거야. 자기는 그럼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6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꼴로 이렇게 쓰는 거란 얘기야. 그럼 그 정도는 내가 뭐 연봉이 뭐 그러니까 월급이 뭐 한 5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그만 한 5만 원 정도 내가 그런 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골빈 사람, 멍청한 사람, 뭐 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가 명품 회사 입장도 좀 곤혹스러워. 왜 곤혹스러우냐?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가장 그 기본 중에 하나는 희귀성이거든, 희귀성.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너도 나도 명품 열풍이 부는 거잖아. 네. 그럼 더 이상 그 브랜드가 이거 뭐가 아닌 거야. 희귀하죠. 명품이 아닌, 희귀하니까 명품이 아닌 거야. 그러면 부자들은 그 브랜드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거를 다시 구축을 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또 쫓아가기 위해서 또 뭐 한다는 거야. 또 막,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아까 하랑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그냥 그 소비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하랑이가.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능력도 안 되면서, 과하게 내지르는 사람들이 문제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명품 백 사느라고 거기다가 그거 사가지고 자기 뭐야,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래갖고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김밥 사 먹고 다니고, 전세 타고 다니면서 명품백 막 그걸 모시고 다닌다. 그건 너무 그 뭐야?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하라니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 서현이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사람의 어떤 그 부분에서 최근에 그 뉴스에 크게 한번 났었거든. 어떤 사람이 택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젊은이가. 그래서 한 달에 뭐 몇백 버는데 그 사람이 그 몇 억짜리 저기 산 거야. 스포츠카 하나 뭐 산 거야. 자기 전 음. 재산을 후회한 데다 플러스 그거 할부값 갚느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을 다 거기다 갖다 쏟아 부어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신문에 났었어. 그게 신문에 난 것, 그 신문에 났었는데 어쨌든 그런 소비 행태에 대해서 서현이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근데 그래도 된다고 봐요. 아, 그래도 된다. 왜? 자기가 너무 원하니까 그 음, 모든 돈까지 써가면서 진짜 편의점 김밥 먹어서도 그 가방을 가지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해야죠. 어떡해요. 음. 하경이, 하경이 어떻게 생각해? 자신의 네 친구가 그런다 자유, 그러면, 서현이가 그런다면 아, 그래라 할 선생님, 거야? 아니면 말릴 거야? 왜, 서현아? 표현이에요. 너 하경이가 그런다면 너 그냥, 뭐, 그래라 그럴 거잖아, 너는. 그건 그래요. 그러잖아. 그래, 서현이가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경아? 왜 표현이라 웃어? 그러면요? 어, 저도 뭐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지금 있다면은 감당, 제가 뭐라 하경이 네 판단은 그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도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긴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할 거야? 한데 어, 제가 어, 그냥 괜찮겠어 나랑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란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선택을 바꿀 순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음. 그럴 만큼의 욕망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인정해준다? 네. 사랑해. 뭐 저도 그 정도 뭐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존중은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른바 요즘에 그걸 뭐라고 뭐 가심비? 가심비란 말 들어봤어? 가성비 말고 가심비. 가성비는 가격 대비 비해서 성질, 품질 성능. 가성비라고 하고 가심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그 마음, 만족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아니요. 느끼는 그걸 보고 그 행복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서현이 그 말, 아니 쥐가 그거 행복해 하다는데 뭐 어쩌겠어요라는 말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취향이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가심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합리적 판단이. 그 돈 갖고 네가 지금 스포츠카를 살 일이 살 게 아니라 저축해서 네가 뭐해? 살 집을 마련을 해야지. 그게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해? 차는 그 다음이지.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동안의 어떤 생각이었더니. 근데 그 사람은 그 점에서 생각이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서로 다른 걸.
개인의 의사로 존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분명히 뭐다? 잘못, 옳고 그르고의 잘못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사실 어쩌면 그 문제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그런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명품에 대해서 이 아버지 입장은 뭐였어? 이 아버지 입장. 이 책에 나온 아버지 입장은 뭐였어? 이 고가 브랜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입장은. 아버지 입장은 그 아버지는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있기는 부정적인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이유는 자, 왜 그거를 흡혈귀라고 그래요? 흡혈귀라고 표현하잖아. 고가 브랜드 펜파이 흡혈귀라고 표현하잖아. 사랑이. 얘가 너무 이게 유행을 너무 주도하고, 그리고 얘가 너무 사람들 여기 매달리게 만들어서 브랜드가 사람들을 너무 매달리게 해서 사람들이 음,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음. 자, 이 아버지의 입장은 이런 거지. 브랜드 회사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의 그 마케팅 전략 이런 거에 너가 속고 있는 거다. 속아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너가 빨림을 당하는 거다. 라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뭐야 일부러 명품은 그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우리가 그 경제의 법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네, 또 수요가 많으면 뭐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네,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가격이 비싸지면 사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말하죠. 가격이 비싸지면 그렇죠. 줄어들지. 그 사람 줄어드니까 다시 가격이 낮아지는 거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선. 가격이 결정 비밀이란 얘기야. 근데 명품은 그게 안 통해. 명품은 거꾸로. 명품은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고 명품은 오히려 가격을 뭐해? 높여 올려요. 올려야 돼. 그 가격을 올려으로써 그래야 그 명품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커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런 명품의 어떤 그런 가격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이 뭐야 아버지의 주장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른바 브랜드 회사들이 요즘 브랜드 회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거야. 제품을. 대부분 다 중국 공장, 인도 공장 이런 데서 하청을 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명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어디에 있어? 어느 나라 회사야? 그리고 미국 회사란 얘기야.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그 자동차를 뭐 한다는 거야? 만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웃긴 게 그렇잖아. 네, 예를 들면 중국산 하면 이미지가 어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산 하면은 예를 들면 저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테슬라 전기자동차다라고 하면은 또 테슬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막상 그 테슬라의 제품을 중국에서 만든 어떤 그런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게 브랜드라는 것과 실제 그 제품 그 사이가 과연 이게 일치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혹시 PB 상품이라고 들어봤어? PB 상품. 아니면 그 노브랜드. 노브랜드란 브랜드 있는 거 알아? 네. 왜 노브랜드인지 혹시 알아? 네, 왜 노브랜드야?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브랜드가 아니라고 뭐라고? 브랜드가 소비자. 소비자라고 그 광고하는 거 있어요. 잘 못 들었어, 알아. 다시 한번 얘기해. 천천히. 그러니까 노브랜드가 자기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다라고 광고하는 걸 봤어요. 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라면 회사나 보자. 라면 회사 농심라면이 있어. 네, 여기 무슨 삼양라면이 있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네. 옛날에는 농심이라는 라면 회사에서 농심이라는 라면을 만들었어. 삼양라면에서 뭘 만들었어? 삼양라면을 만들었어. 요게 일치였다는 얘기, 네. 일체형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 회사. 생산 공장이 있어, 생산 공장. 네. 근데 여기서 농심이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이 선생님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진짜 농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 이 네. 생산 공장한테 우리 농심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해. 여기서 농심 제품을 네. 만들어 줘. 또 여기 사양에서 똑같이 이 회사한테 우리 사양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이 제품 여기서 사양 제품을 만들어 줘. 네. 만든 회사는 뭐 하다는 거야? 같은. 같다는 거야. 다만 요 음. 브랜드. 그러면 이제 요 생산 공장에서 사실은 자기 이름, 자기 브랜드로 뭐 하면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 능력은 있는데 뭐 브랜드 능력이 없는 거야. 브랜드 마케팅 능력이 없는 거야. 요 회사는 자기들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기술이 있어 그 자기들이 그 오더를 내리는 거지. 그럼 그 오더 내린 대로 여기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근데 원래 그럼 이 농심이나 삼양에서 그러면 뭐야? 어디로? 이마트로 판매를 해. 그럼 이마트에서 그걸 판매를 네. 하잖아. 그런데 이 이마트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생산공장에서 바로 이걸 받자. 그래서 바로 팔자. 그러면 농심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이걸 100원에 받았어. 그럼 농심에서는 이걸 100원에 팔아? 자기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걸 얘는 150원에 팔을 거 아니야. 그 네. 이마트에서는 2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구조가. 네. 그렇죠. 근데 이마트에서 생산공장에서 바로 받는 거야. 바로 받으면 애들이 얼마에 받아? 150원. 100원에 받겠지. 100원. 아, 100원이요. 100원에 받으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한 170원 정도에 팔아도 돼. 음. 200원에 안 팔고 170원 정도에 팔아도 자기는 70원 이익이 오히려 50원 이익보다 더 이익이 커져. 근데 다만 이거를 자기 네. 뭐야? 노브랜드라는 또 다른 브랜드를 다는 거야. 이 노브랜드라는 음. 어떤 그런 부분 아니 PB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중간 브랜드 회사를 뭐야 거치지 않고 어? 바로 생산 공장과 연결해서 품질 관리를 해서 그걸 내 보이겠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서 이른바 이 브랜드의 그 브랜드 값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옷도 마찬가지야. 옷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표 옷이 있잖아. 그 상표 옷이 직영하는 공장에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기보다는 하랑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디자인해 갖고 하랑이가 무슨 뭐 새로운 그 브랜드를 론칭을 했어. 그럼 그 브랜드를 론칭하는데 하랑이가 그 공장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공장에 가가지고 하랑이가 스케치하고 하랑이가 원하는 그 재단 옷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오더를 내려. 그럼 그 회사에서 옷을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그럼 하랑이 이름을 달고 그 회사에 옷이 나간다는 거야. 또 하경이라는 디자이너도 하경이가 디자인한 거를 그 회사에 가서 뭐해?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란 얘기야. 그런데 하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경이라는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그게 판매가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럴 때 그 하랑이가 그러면 신경을 쓰는 것들은 그 결국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 건가? 그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인 거지. 근데 그것도 생산력을 그 생산 공장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럼 하랑이의 그런 노력 그걸 당연히 인정해야지. 근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 그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생산품에 하랑이라는 그 브랜드가 안 달리고 그냥 그 생산물 똑같은 생산물인데 하랑이라는 브랜드 없이 그냥 그 노브랜드로 내가 그걸 가져도 되냐는 거지. 그게 더 낫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무조건 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끼어 있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품을 뭐 하자? 제거하고 원래 그 생산품의 품질,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이 아버지는 펼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말 되잖아. 근데 과연
그 하랑이 그 브랜드가 제거되었을 때 과연 그 하랑이란 브랜드를 달고 있을 때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랑이라는 음, 브랜드의 노력, 그게 없었으면 하랑이라는 어떤 그 하랑 브랜드라는 그런 제품을 그 생산하는 자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결국은 브랜드의 가치를 얼마나 쳐줄 거냐.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고정적이지 않고 처음에는 그 하랑이가 그 생산회사를 만들어 주세요 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커지면 하랑이란 브랜드의 몫이 더 커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랑이란 브랜드에 더 충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랑이란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그것만 믿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사는 거란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랑이란 브랜드가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 하랑이란 브랜드가 있는데 그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확실하지 못하면 금방 뭐 한다는 거야? 소비자들은 외면해. 그 소연이란 브랜드로 뭐해? 옮겨간다는 거야. 그럼 브랜드에서는 그 브랜드를 또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부분들을 하겠지. 그 안에 어쨌든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야 생각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4쪽 잠깐 보겠습니다. 4쪽. 자, 4쪽에 처음 머릿말에 처음 시작, 이야기를 시작하면 처음 시작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누가 한번 읽어볼까? 찾은 사람이 첫 줄.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여기요? 맞아.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난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살이가 한결 자유롭지 않을까 늘 생각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건 따지고 보면 가난하게 될까 두렵다는 것이었다. 어, 대학을 가려 애를 거기까지. 쓸 때도 거기까지.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나? 서연이 혹시 머릿말 읽었어? 아니면 지금 처음 읽는 거야? 처음 읽어요. 그래,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야? 음,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자유롭고 싶어 한다. 어때, 서연? 돈 때문에 말고 음, 그냥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연이는 가난이 두려워? 두렵지 않아?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서연이가 생각해 가난에, 본 적은 있는데 어, 조금 두려운 정도? 너가 가난해질 수 있을 거다.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상상은 해본 적 있죠. 그냥 상상. 재미 잠깐만. 삼아서. 그 재미삼아 상상해 봤을 때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가난하면 절대 안 돼? 네가. 아주 괜찮은 정도는 아니지만 어. 그냥 그래도 살 수 있으면 됐지 정도. 가난해도 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못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못할 정도 아닐 거다. 네가 생각하는 가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그래. 하락이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야, 하락이한테? 가난 하면은 그 경제 가난 더 생각해보고. 하경이는? 이 의미요? 음, 이 문장을 읽었는데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이 문장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생각이야? 가난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가난, 사실 약간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사람이 말했듯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건 따지고 보면 가난하게 될까 두렵다는 것이었다. 이 문장도 역시 이제 약간 가난에 두려움이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서 뭐 꼭 커서가 아니더라도
학생 때만 보더라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약간 너 그거 하면 돈 못 벌어. 음, 가난해져라는 두려움으로 제일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음, 다른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직종이 있어도 안정적인 뭐 직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 때도 이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늘 있고 이것으로 저희의 이 두려움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선택에서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때도 많지 않나 이런. 음. 자, 거기 밑에 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점점 심해지는 우리 사회부터. 찾은 사람 읽어볼까? 야, 점점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도 있다. 한 번 떨어진 경제력은 다시 나아지기 힘든 구조가 되다 보니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으려 더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때부터 부모는 고급 유모차에 수입 분유에 브랜드 의류를 찾는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이가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생활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처럼 가난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가난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한다. 아,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현재 상태고, 다른 책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도 중산층이기 때문에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이기 때문에 이 중산층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 진짜 상류층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못해도 별 상관을 안 해. 왜냐면 자기 재산을 뭐 해주는데 물려주면 돼. 물려주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능력이 뛰어나면 뭐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중산층은 자기는 어떻게든 살 수 있어. 웬만큼 그냥. 근데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면 그걸 물려줄 게 별로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면 바로 그 계층, 계급이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교육을 해서 이 아이가 최소한 나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갖고, 요즘 20, 30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뭐 한다는 거야? 더 잘 산다는 거야. 너네들이 나중에 커서 성공을 해서 부모님보다 더 잘 살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른바 경제적으로 고성장하던 시기였어.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갈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올라갔다가 뭐야? 내려가기 쉽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하기 쉽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것들을 점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뭐 그 집집마다 달라. 근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여러분 부모님이 더 뭐 한다는 거야. 더 잘 산다는 거야.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 연령대가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이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조금 어려운 시대, 사회 경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근데 이미 여러분 부모님 덕분에 뭐야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없다가 있는 거는 행복해. 근데 있다가 없는 거는 그건 너무 불행해요. 불행하다. 차라리 계속 없으면 별로 불편을 못 느껴.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서연이가 뭐 이렇게 있는데 서연이가 하경이한테 야 하경아 너 이거 빵 먹어 라고 하경이한테 빵 줬어. 하경이가 고마워 근데 서연이가 미안해 돌려줘 라고 했을 때 하경이 뭐 하는 거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하랑 입장에서는 별 아무 마음이 없어. 왜?
소연이가 하랑이한테 빵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랑이는 처음부터 빵이 뭐였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랑이도 빵을 못 먹고 하경이도 빵을 못 먹어. 근데 하경이가 더 마음의 상심이 크다는 거야. 왜? 소연이가 줬었으니까 먹을 뻔했는데 근데 그걸 다시 뭐해? 뺏긴 거잖아. 뺏었어. 그때 그 하경의 상심이 크다는 거야. 어?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너희들이 중산층을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저자의 주장인 거야. 이 저자의 주장. 그러면서 이 저자의 주장 입장에서는 이 저자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저자는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다르게. 어려서부터 충분히 누리게 해야 애들이 좋은 걸 안다는 얘기야.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알아야 그래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누리려고 할 거다. 근데 가난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욕망이 없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 맨날 그렇게 뭐해? 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좋은 걸 보여주고 더 높은 데를 보여주고 더 화려한 걸 보여주고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이 부모보다 더 성공해야 돼. 더 잘 나가야 돼.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더 쭉쭉쭉 뻗어나갈 거 아니냐. 근데 라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승부욕이 그렇지. 어, 있으면 그게 막 되는데 아니면 그냥 저긴 딴 세계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물론 그런 면 있지.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하냐.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냐고. 또는 하랑이, 하경이, 서연이가 이미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교육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어. 그런 거 여러분한테 내보이고 있다고. 그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책을 읽고도 선생님이 야, 맞아. 인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또는 야, 이거 완전히 이 사람처럼 살면 폭망해.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네. 점에서 근데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라는 거지. 가난에 대해서 뭐 가난이 아니라 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고 브랜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 건가? 아니면 난 그거로부터 여기서 자유롭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 건가? 아니면 뭐 이래든 저래든 난 별 상관없어요. 우리 서연이한테도 괜찮아요. 뭐 아주 서연이 그 건강한 태도지 서연아. 그치? 좋아야 할지 나쁘다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왜 건강하다는데?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한다는 거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전히 그냥 같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브랜드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책에서 그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고가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원래 브랜드란 왜 생겨났는가? 그러니까 브랜드란 또 어떠한 건가?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브랜드인 건 알아? 네? 강서이라는 브랜드, 기라경이라는 브랜드, 강아락이라는 브랜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른바 자기를 브랜드화 하라라는 게 또 최근에 커다란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야. 시장 경제의 사회야. 모든 것들이 다 상품화되는 사회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을 한다는 것은 뭐야? 여러분을 파는 거야. 여러분을 세일즈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서연이라는 브랜드가 고가 브랜드냐는 얘기야. 아니면 강서연이라는 브랜드가 아주 뭐야? 싼 브랜드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 부분들도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른바 브랜드라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서연이라는 브랜드가, 기라경이라는 브랜드가, 강아랑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식시키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브랜드는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 뭐지?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사실은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잖아. 근데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뭐야? 여러분들이 뭐 거기 그 특별히 갈 일이 없어 그렇겠지만 뭐 신문상에 보거나 듣기로는 스타벅스가 어떤 의미가 있어. 스타벅스도 있고 뭐 이디야 커피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많잖아. 그런 뭐 백다방 이런 것도 있고. 그 스타벅스와 백다방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 서연아? 고가와 저가의 차이죠. 뭐와 뭐의 차이? 약간 시선이 스타벅스 사 먹으면 좀 어, 나 부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람들 어, 사이에서. 맨날 어, 스타벅스 커피 마신다고 하면 그 어, 비싼 커피를 어떻게 맨날 마시냐 이런 식이니까. 어, 비싸다, 싸다 어. 이미. 하경이는? 음, 쌤, 어, 약간 서연아. 저 오늘 나가서 그래 그래 잘 가, 가야 잘 될 가, 것 같아요. 잘 가고 다음 주에는 책이 요겁니다. 그린 뉴딜. 청소년을 위한 네, 그린 뉴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잘 가고 서연아. 안녕히 계세요. 네. 하경이는? 어,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이미지가 약간 조금 고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스타벅스란 브랜드가 사람들의 뭔가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고 약간 그 느낌이 채워주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백다왕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약간 싼 걸로 홍보를 하고 그런 마케팅 전략을 둘이 되게 펼치는 마케팅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경이는 과연 기라경이란 브랜드를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마케팅으로 갈 거냐, 백다방의 마케팅 전략을 갈 거냐, 라는 부분들에서 결국 그것도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럼 백다방은 백다방의 그런 마케팅 전략을 택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야, 분명히.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를 택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과연 자기는 자기의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거냐. 백다방 같은 경우는 뭐야? 누구나 뭐야 부담 없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일 거잖아, 사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뭐야? 박리다매라고 그러나? 좀 싸게 많이 팔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뭐 스타벅스는 뭐 자기들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무슨 뭐 공간을 파는 곳이다. 여유를 파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브랜드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들. 어, 그런 부분이었을 때, 과연 하랑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판매할 거라는 부분들. 하랑아, 너는 어떻게 팔 거야? 저는 품질 좋고 최대한 가성비 좋게. 품질 좋게 가성비 좋은. 어유, 그렇게 네. 훌륭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품질 좋고 가성비까지 좋은 걸 택하는 의미냐. 아니면 명품 브랜드 조건은 내가 품질도 보장하는데 그만큼 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가 전략을 취하겠다. 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난 품질도 좋고 나는 가격도 난 합리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두루 누구나 다 나를 뭐야 찾을 수 있도록 난 그렇게 가겠다고 할 것인지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을 위한 그린 뉴딜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주말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